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베토벤은 의지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고 연주 생활은 불가능해졌지만 그는 계속 음악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과연 베토벤이 이렇게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었던 힘, 그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베토벤의 마지막 인생을 추적해 갑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오늘은 베토벤의 5번째, 베토벤 마지막 후기 음악들과 그의 마지막 인생을 따라갑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초기, 중기, 후기 음악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1815년부터 27년까지는 베토벤의 후기라고 구분을 짓는데요. 베토벤의 후기 시절에는 기존의 형식에서 매우 벗어난 음악들, 즉 심오하거나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음악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죠. 사실 베토벤의 후기 시절은 15년부터 27년까지, 즉 12년 동안 아주 극소수의 작품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이전의 그 어떤 작품들보다 완성도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깊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성숙한 정신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특히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와 현악 4중주의 두 장르 속에서도요, 이전의 작가들이 감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험했던 곡이라고 하면 라즈모프스키의 현악 4중주 오퍼스 넘버 59번을 꼽을 수 있죠.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그 시대,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해를 받기는커녕 사람들의 평가는 이것이 과연 음악이야? 라는 판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음악은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한 음악이라네 라고 말이에요. 정말 당당하게 흐트러짐 하나 없이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는 이 남자, 내 타입. 베토벤의 후기 음악이라고 말하는 시기는 베토벤의 나이가 4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요, 베토벤은 대중적인 음악 시장에서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 사실 음악은 귀족들의 전유물처럼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었지만 이제 시민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음악으로 변화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 비엔나를 꽉 잡고 있었던 음악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가는 바로 너무나 재미있는 오페라를 만들었던 로시니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베토벤이 아니라 로시니라는 새로운 인물에 주목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무대 효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맥도날드 CF에 나왔잖아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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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그리고 유머 1번지 세대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걸요? 서치기 서치기 섭섭포, 서치기 서치기 섭섭포. 추억으로 듣는 클래식. 그러나 베토벤은 이런 변화에 멀어졌다는 것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길과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마치 베토벤은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 상황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게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사람들의 흥미를 가질 만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했던 베토벤. 역시 베토벤은 불굴의 사나이 맞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지금 성공했다고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베토벤은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창의적인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곡은 바로 미사 시장조라고 알려져 있는 장엄 미사곡입니다. 그럼 베토벤은 기독교인? 사실 베토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토벤은 인간의 숭고함 그리고 자유로움과 인류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기 위한 선물을 만들어낸 거죠. 베토벤은 이제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노년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인세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베토벤을 사랑했던 오스트리아 왕실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제 음악은 낭만주의 시대로 향해 치닫고 있었죠. 그리고 베토벤 역시 자유로운 사상이 최고조로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사실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 그런데 베토벤은 그 세 가지 중 자유의 정신을 가장 자신의 주체적 사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베토벤으로 하여금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개인의 감성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낭만주의의 성향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베토벤은 실험적인 후기 음악들은 멋진 피아노 소나타에도 있습니다. 그중 후기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 클라비어는 자신을 후원을 했던 루돌프 공에게 헌정된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베토벤은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자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필담, 즉 종이에 글을 쓰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인생에서요 가장 진흙탕 싸움이라 하는 조카의 입양 소송을 준비하죠. 이때 자신의 큰 동생 카를이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런 동생이 남기고 간 조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 법정 소송 싸움을 하게 되죠. 엄마가 없었냐? 아니 엄마 있었어요. 즉 자신의 제수 씨와 법정 다툼은 오히려 베토벤에게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양식의 피아노 선물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 클라비어입니다. 특히 함머 클라비어는요 건반을 두드린다는 뜻의 독일어예요. 이 뜻을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현악기는 뜯는 것처럼 나무를 망치처럼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진 악기의 명칭이 함머 클라비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고요.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둔 영어로 피아노 포르테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줄여서 피아노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머 클라비어는 망치로 두드리는 현대 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베토벤은 실험적인 곡들을 만들면서 더 큰 대작의 꿈을 꾸게 되죠. 그 곡은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슐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읽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발전시켰다고 알려진 이 작품은 거의 반평생 준비된 역작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베토벤은 매우 파격적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향곡이 무슨 뜻이죠? 바로 기악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창은 성가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적 표본을 깨고 합창과 솔로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대단한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오페라인가? 아니면 오라토리오인가?
그렇다고 이 곡은 교향곡도 아니잖아. 그저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드디어 베토벤은 미쳤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베토벤은 어쩔 수 없이 1악장에서 4악장 기존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따로 한 악장을 더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곡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합창 환상곡이라고요. 이런 베토벤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베토벤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135번은 베토벤의 유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베토벤은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으나 조카의 권총 자살 소식으로 베토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토벤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걸까요? 베토벤은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수를 쳐주게 벗들이여 희곡은 끝났다. 베토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통 사람들은 베토벤을 추모하기 위해 18,000여 명이 9일 동안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서 횃불을 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죠. 베토벤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베토벤처럼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던 30살의 슈베르트. 그는 베토벤이 죽고 난 다음에 31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스트리아 중앙공원에 가시면 베토벤의 무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최초로 영면하고 있는 데드마스크 보실 수 있죠. 오스트리아 중앙묘지에는 슈베르트도 베토벤의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으며 누구보다도 베토벤의 음악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브람스도 베토벤의 옆에서 영면을 하고 있죠. 사실 사람들은 베토벤을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괴팍한 낭만 예술가, 청각 장애를 뚫고 이 시대의 불굴의 사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 베토벤의 성공은 오랜 세월을 갈고 닦아온 내공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베토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으며 가진 것 없었던 20대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냈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엔나의 음악계를 주름잡은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현실에 비관하지는 않았었죠. 그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최고의 음악가 베토벤.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위대함을 보여준 예술가의 삶에 따라서 음악적 감성도 베토벤의 삶을 따라 의지도 언제나 랜선 클래스. 베토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선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그리고 댓글 딱 한 번만 달아주라. 주라 사랑 주라. 안녕.